오늘이죠. 미셸 박스틸 전 연방하원 의원, 지금 주한 미국 대사 후보자입니다. 이 주한 미국 대사 후보자를 포함해서 5개 나라의 대사로 파견될 인사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인준청문회가 오늘 상원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상원에서 나온 청문회장의 의원들의 발언 내용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감이 아주 노골적으로 배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불신감, 현재 연방 상원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감을 어떻게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감인데요. 3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쭉 보시면 그런 내용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안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안보와 관련된 문제. 자, 짐 리시라는 연방 상원 의원, 지금 이제 상원의 외교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짐 리시 외교위원장이 과거에는 남북한 모두의 통일과 관련된 부서가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통일부가 없어진 건 아니죠. 그런데 짐 리시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부라든가 이런 것, 뭐 통일전선 이런 부서들을 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통일에 대한 의지 자체가 양국가 다, 북한, 남한 다 사라졌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이 점점 더 많이 남한에 도전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접하고 있다. 그런 뉴스를 안 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매일 나오니까요, 그런 뉴스가. 이거 별로 그림이 좋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미래에 대한 전망도 그다지 밝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에 대해서 이 미셸 스틸 후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존 피터 리케츠라는 상원의원인데요. 네브라스카주의 공화당 상원의원입니다. 근데 이 리케츠 상원의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전 참전용사가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 본인이 전쟁에 참전했던 것을 매우 자랑스러워했다. 사진을 하나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 사진이 유명한 사진이죠. 밤에 찍은 위성사진인데 북한 쪽은 시커멓고 남한 쪽은 아주 환하게 밝은 이 지금 한국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수십 년이 지나서 북한과 남한이 얼마나 차이가 커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유명한 사진이죠.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기가 한국전쟁에 나가가지고 한국을 지켜줬는데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다. 너무 자랑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한국과의 관계는 인도태평양 동맹과 안보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리케츠 상원의원이 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자유국가로서 우리가 폭정에 맞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미국과 한국이 함께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폭정에 맞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동맹국이다. 그래서 상당히 소중하다,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틸 후보는 본인이 공산주의를 피해서 북한을 탈출했다라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북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지 우리 모두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 한국 사이에 매우 강력한 동맹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른바 미한일 3자 협력관계가 동북아시아 평화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는 단지 한국을 보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과 강력한 동맹 관계를 맺어야만 하는 것이다. 양국은 그간 함께 해왔고 우리 관계는 정말로 견고하고 매우 튼튼하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과 미국 간의 이 안보 동맹 관계는 지금도 탄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짐 리시 위원장이 아주 답변 잘했다. 훌륭한 답변이다. 라고 칭찬을 해줍니다. 리케츠 상원의원도 마찬가지로 훌륭한 답변이라고 칭찬을 해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미국은 한국을 버리려고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한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미국 정치인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버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보관계 문제에 있어서는 한미 동맹관계를 지켜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미국은 가지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지금 그것을 자꾸 뒤 흔드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우려스럽다, 불안하다라는 반응을 지금 연방의원들, 상원의원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지적이 나온 게 한국 정부에 대한 지적이 나온 게 뭐냐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약속한 것과 관련됐습니다.
리케츠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한국과의 안보 중심 파트너십이 경제 및 공급망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경제동맹으로 확대해왔다라는 거죠. 지난해 한국과 전략적 무역투자 협정은 역사적인 도약이었으며 이 협정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고 차별을 종식시키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의 2026년 3월 국가무역 전망치는 약간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는 미국 농업 및 디지털 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하는 한국의 다양한 장벽들을 조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USTR에서 내놓은 지난 3월 달에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한국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어서 미국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다라는 보고서가 나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상당히 우려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 리케츠 의원이 하는 이야기가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한국이 최근 대두 수입 할당량에 대한 자발적 추가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은 한국의 대두 수입량의 약 80%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 정책은 내 고향인 네브라스카주의 농민들에게 피해를 준다. 리케츠 의원 같이 주를 대표하는 상원의원들, 주를 대표하는 하원의원들, 자기 지역구 주민들 살림살이 먼저 챙기는 게 당연한 겁니다. 네브라스카는 유명한 농장 지역인데 그 농부들이 열심히 콩밭에서 콩을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거를 한국에 지금까지 잘 수출해 오던 걸 못하게 생겼다라는 거죠. 한국이 정책을 바꾸는 바람에. 리케츠 의원은 기존의 장벽이 여전히 남아있거나 새로운 장벽이 만들어지고 있는 한 새로운 협약을 축하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국 농민과 기업들은 우리가 체결한 협정의 모든 혜택을 누릴 자격이 있다. 그렇다면 당신의 임명이 확정될 경우 한국과의 전략적 무역 투자 협정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 주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스틸 후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당연히 대답을 하겠죠. 자, 스틸 후보가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오늘 인사청문회, 인준청문회 분위기가 스틸 후보한테는 굉장히 우호적이었습니다.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인준해 줄게. 다 이런 분위기로 지금 다 청문회가 진행이 된 걸 저희가 보았습니다.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준을 받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인준을 받게 되면 한국에 갔을 때 적어도 두 가지 이슈는 지금 저희가 나온 겁니다. 첫 번째는 한미일 공조 협력관계,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 정부를 계속 찌를 거다라는 거죠. 한미일 협력해야 돼 라고 한국 정부 찌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요. 지금 두 번째 나온 이야기는 지금 협정, 그러니까 이재명과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말에 한국에서 만나가지고 무역협정을 맺어서 서로 공동 발표, 팩트 시트 해가지고 발표, 공동자료라고 발표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발표한 내용, 그건 약속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 정치인들은 무슨 사인하거나 성명을 발표하거나 이런 게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양쪽 국가가 공식으로 공동자료라고 해서 같은 내용을 발표를 했으면 그러면 이것은 협상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애써라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들어가면은 협상 약속한 거 빨리 약속 이행해 라고 압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스틸 후보가 하는 이야기, 무역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사이에 맺은 협정이 있다. 작년 11월에 발표된 공동 팩트시트,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팩트시트. 예.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과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미셸 스틸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가 뭐냐면 미한 동맹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 군사력 강화. 두 번째는요, 무역 문제인데 콩과 다른 계란 배양균에 대한 무역 문제가 있다. 내 임명이 확정이 되면 한국 정부 및 누가 됐던 이 무역 문제를 담당하는 관계자를 만나서 논의하겠다. 왜냐하면 공동자료, 이 조인트 팩트시트라는 이 공동자료에는 3,500억 달러와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업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우리한테 3,5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해서 열심히 떠들고 다녔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1,500억 달러는 조선업에 별도야. 이거는 조선업에 투자하기로 했어. 이렇게 얘기 다 하지 않았습니까? 다 국민들도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이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더라는 거죠. 예, 어느 돈이 얼마만큼 어디에 가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한국과 미국 간의 자유무역 협정에서 정확히 어떤 요인으로 인해 한국의 무역 흑자가 500억 달러를 넘어섰는지 알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는 자유무역은 언제나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윈윈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재협상도 가능하다고 본다. FTA, 한미 FTA 처음부터 다시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한미 FTA는 서로 간의 무역 장벽을 없애는 것이죠. 그랬으면은 서로가 윈윈이 돼야 되는데 한국은 돈을 벌었는데 미국은 손해를 보고 있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500억 달러 벌었는데 한국은 어떻게 500억 달러 어떻게 벌었지? 혹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미국은 장벽을 없애고 다 받아줬는데 한국에서는 뭐 여기저기 장벽을 만들어가지고 수입을 제대로 안 하고 수출만 하려고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있었던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들여다보겠다는 거죠. 예. 한미 무역협정부터 다시 들여다보겠다. 지금 한국 정부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협정을 이야기할 때 한미 FTA 가지고 바리케이트를 쳤었습니다. 아니 우리 예전에 이미 약속한 부분들이 있지 않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거 가지고 바리게이트를 쳤었는데 근데 실제로 보니까 이 바리게이트를 친 한미 FTA 자체가 한국한테 유리하다. 미국한테는 지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거는 윈윈 정신이 아닌데 지금 이런 거거든요. 지금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가 한국에 부임하게 되면 한국 정부한테 굉장히 큰 압박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진 샤인이라고 민주당 상원의원, 뉴햄프셔의 민주당 상원의원인데요. 이 샤힌 상원의원도 3,500억 달러 얘기를 꺼냅니다. 3,500억 달러가 어디에서 나올지 정말로 알고 싶다라고 말해줘서 기뻤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셸한테. 이 지금 스틸 후보자한테 이 이야기 한 게 이유가 뭐냐면 스틸 후보자가 그 의문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3,500억 달러가 도대체 어디에서 그 돈이 나와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투자가 되는지 상당히 궁금하다.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궁금하다. 그걸 알고 싶다. 이랬는데 이 민주당 소속인 진 샤인 상원의원이 야, 너 그렇게 말해줘서 내가 너무 고맙다. 올해 초에 우리가 서울에 있었을 때 기억나십니까? 연방 상원의원들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대표단이. 이 문제가 제기됐었지만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투명성이 전혀 없었고 행정부는 한국이나 일본과의 투자 협정에 대해서도 의회에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투명성 부족은 정말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연방 상원의원, 이 샤힌 상원의원은 이 외교위원회의 랭킹 멤버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쪽 대표입니다. 근데 이 샤힌 상원의원이 이런 얘기를 한 거면 한국에 가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3,500억 달러 얘기 꺼냈는데 도대체가 투명하지가 않다. 그 돈이 어디에서 나와서 어떻게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지 도대체가 우리 알 수가 없다. 근데 지금 한국의 대사로 부임할 예정인 미셸 스틸 후보자가 본인도 궁금하다, 알아내겠다라고 말하니까 기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캐 들어갈 겁니다. 샤인 의원은 스틸 후보자에게 해당 자금과 관련한 정보를 상원 외교위원회에 공유해 주겠느냐, 그렇게 약속하겠느냐라고 물었고요. 스틸 후보는 그러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대사가 한국에 들어가가지고 그 3,500억 달러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거 어떻게 이행할 건지 빨리 내놓으세요. 알려줘야 돼, 우리 지금. 의회에도 알려줘야 되고 대통령한테도 보고해야 돼. 빨리 알려줘! 라고 가서 지금 찌를 겁니다. 지금 찌를 게 세 번째 나온 거죠. 자, 세 번째 지적이 나온 게 뭐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논란입니다. 차별 논란. 빌 해거티 테네시주의 연방상원의원이죠. 빌 해거티 상원의원은 현재 테네시에서 진행 중에 있는 이 한국 아연, 코리아 징크, 이 회사 이름을 얘기를 합니다. 코리아 징크 프로젝트를 언급을 하는데 지금 테네시주에다가 투자를 한다는 거죠. 매우 전략적인 사업이고 핵심 광물과 관련이 있는 사업이다. 이 해당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도록 협력해달라고 당부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당신은 한국에 들어가가지고 한국 정부 쪽에서 이 지금 한국 아연이 테네시주에다가 미국 테네시주에다가 투자하고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좀 협조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게 지금 뒤에서 밀어줘야 된다. 이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예. 해거티 상원의원이 스틸 후보자한테 나랑 파트너가 돼서 같이 움직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저희가 보았습니다. 해거티 상원의원은 또한 한국 정부에 우리를 위해서 힘써주길 바라는 사안이 하나 더 있다라고 요구할 게 하나 더 있다. 특히 우리 기술 기업과의 관계가 깊은 점을 고려할 때 한국에서 차별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내게도 우려스러운 일이다. 쿠팡과 모든 미국 기업, 특히 기술 기업들이 한국에서 중국 기업과 같은 다른 기업들과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주면 대단히 감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 내에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받지 않게 해달라. 스틸 후보는요, 다시 한번 양국이 합의를 한 것이 있다라는 이 공동 팩트시트를 언급하면서 이 공동 자료에서 미국 기업은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며 불필요한 장벽에 부딪히지도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내가 만약에 이제 대사로 인준을 받아서 부임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을 분명히 지켜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지켜나갈 것이다. 미국에 있는 모든 한국 기업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듯이 한국에 있는 미국 기업들도 자국 기업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주 똘똘하게 대답을 했죠. 상원의원들이 매우 만족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대답이다. 칭찬해 줬습니다. 이날 상원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스틸 후보자의 자질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무슨 자격이 있는데 뭐 이런 얘기 일체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스틸 후보가 과거에 연방 하원으로 활동을 할 당시만 해도 영어가 미숙하다라고 지적을 받고 흉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영어가 미숙하다는 거죠. 근데 스틸 의원 같은 경우는 나는 세 개 나라 말을 할 줄 안다. 세 나라 말을 할 줄 안다. 한국말, 일본말, 미국어. 영어는 나한테 third language다. second language도 아니고요. third language다 이겁니다. 영어는. 근데 영어가 조금 어눌하다고 그래서 내가 생각을 못하니 행동을 못하니 그거죠. 오늘 재밌는 모습이 하나 있었는데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서 이 후보자들을 소개해주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 후보자를 소개해주는 시간에 또 다른 연방 상원의원 한 명이 소개를 해준 겁니다. 그 상원의원이 소개를 해주면서 같이 우리가 대만을 간 적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대만을 간 적이 있었는데 미셸 스틸은 중국말은 못한다. 이런 얘기, 일화를 하나 소개를 해준 겁니다. 중국말은 못한다. 근데 영어 일어, 그리고 한국말은 잘하는데 중국말은 못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장소에서 좀 해프닝이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해줍니다. 뭐 통역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통역을 알고 봤더니 이 지금 미셸 스틸 후보자를 통역해주는 사람으로 착각을 하고 그 옆에 서 있던 백인이 미국에서 온 의원인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했는데 거꾸로였던 거죠. 미국에서 간 의원은 스틸 의원이었었고 그 옆에 서 있던 백인 남자는 통역해 주려고 옆에 서 있던 거였는데 착각을 해가지고 대만에서 좀 실수를 한 그런 우스꽝스러운 예화를 드는데 이게 그러한 부분들 이게 핸디캡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분위기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틸 후보에 대해서 당연히 뭐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우리가 열심히 당신 대사로 보내주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말까지 막 나왔습니다. 한국정쟁 당시에 월남한 북한 출신 부모를 두고 있는 스틸 후보자. 아버지 어머니가 원래 북한 이북 출신인데 둘 다 한국전쟁 통해 남한으로 내려왔죠. 서로 다른 동네에 살고 있던 분이 내려와서 서울에서 만나서 결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미셸 스틸 이라는 딸을 낳게 된 겁니다. 1955년에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외교관인 아버지를 따라서 일본으로 갔다가 1975년에 미국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오늘 그 청문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본에 있는 기간 동안에 아버지가 미국에 대해서 거기는 희망이 있는 곳이다. 희망의 등대와 같은 횃불과 같은 그런 나라다. 미국은. 그곳에 가서 너 정말 공부하고 살지 않을래? 라고 아버지가 강하게 해줘서 그래서 미국에 오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는 그래서 미국에서 그 꿈을 이루었다라는 거죠. 캘리포니아주 조세 형평국의 선출위원이 됐고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등을 역임한 뒤에 2021년부터 4년 동안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 의원으로 세입세출위원회, 대중국 공산당 특별위원회에 소속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활동을 하면서도 상당히 인정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다만 캘리포니아주 자체가 선거구를 바꾸고 막 지도를 바꾸고 하면서 위치를 많이 불리하게 만들었고 본인이 선거를 치르고 나서도 사실은 선거 당일은 이겼는데 근소한 차이지만 이겼는데 뒤에 도착하는 우편 투표가 계속 들어오면서 선거 결과가 뒤바뀌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저희가 뭐 흔히 보던 모습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선거 결과를 뒤바꿔가지고 선거 조작이 이루어졌던 경우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약간 그러한 식으로 선거에서 패했습니다만 하지만 이번에 또 주한 미국 대사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을 받으면서 또다시 이 그녀의 활동이 저희가 지금 주목받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스틸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를 거쳐서 외교위원회와 상원 전체 회의의 인준안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야 이제 대사로 부임할 수 있게 됐고 미국에서 인준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또 아그레망을 또 받아야 되는 그러한
그런 또 절차들이 있죠. 만약에 이재명이 아그레망을 빨리 줄지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화 대사한테 아그레망 안 주고 시간을 끌었던 것처럼 시간을 끌지 뭐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간 그런 절차들을 좀 거쳐야 갈 수 있는 것이고요. 예, 하지만 본인이 연방의원 출신이다 보니까 연방상원에서 분위기는 너무나 좋았고 인준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것 같다. 이 인준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것은 결국 대한민국 정부를 지금 미국 의원 정치인들이 제대로 신뢰하지 못한다. 투명성이 없다. 자꾸 장벽을 만들려고 하고 동맹 관계를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로 지금 인식하고 있다는 걸 그대로 지금 다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거죠. 이 부담들은 전부 다 미셸 스틸 대사한테 이제 다 주어지게 될 겁니다. 이 부담을 가지고 굉장히 어깨가 무거운 상태에서 이제 한국에 가게 될 것이고요. 한국에 가서는 오늘 청문회에서 나왔던 3-4가지 중요한 이슈들 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일까지 다 모아가지고 계속해서 한국 정부에 미국의 입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인데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깔끄러울 것이다.